차별금지법이 한국에 논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번번이 보수 기독교의 반발로 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때 처벌받는다라는 가짜 뉴스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 뉴스를 통해서 교회는 불안을 조장하고, 그래서 법안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덩달아 반대 운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카톡방에서 받은 메시지인데 역시 같은 논리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가 죄를 일컫지 못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육자들은 불법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참여와 기도가 필요하기에 또 지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동참해달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2006년에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이래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 기존에 있었던 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인권위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차별금지법 공고 법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별금지 영역이 주로 고용, 교육과 더불어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공급의 이용이나 이런 영역에 차별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5절에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괴롭힘이 차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이 괴롭힘 항목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했을 때 동성애자나 그 무리가 그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위 법안을 보면요, 괴롭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또 제한했습니다. 바로 3장 영역의 환장에 관한 것인데요. 영역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고용, 교육 등의 영역이고요. 종교기관, 특히 교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여러 번의 차별금지법의 발의가 있었다가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철회되었는데, 이번에 장혜영 의원 이전에 최근에 2013년에 발의된 최현식 의원 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 제4조에 차별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신체 조건, 출생지, 혼인 상태,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4항에 보면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인데, 괴롭힘의 대상에 성적 지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이유로 괴롭혀도 이 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제 이 최원식 법안에는 없는 거죠. 2006년 인권위 법안부터 금년에 발의된 법안, 장혜영 의원 안 이전의 모든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를 죄라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회는 지속적으로 한 15년 동안 계속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가 죄라는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보수 기독교계 이 언론이 이 가짜뉴스를 만들면 그 뜻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퍼나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그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법원인데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명백하게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을 좀 설명해 드리면 2018년 한겨레 신문에서 탐사 기획보도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연달아 기사를 내면서요, 보수 기독교 단체인 애써 기도운동본부를 가짜뉴스의 공장으로 지목합니다. 한겨레에서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들 중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수관합법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처벌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한겨레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자신의 주장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금년 2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겨레가 이기게 됩니다. 가짜뉴스로 확정된 것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판부는 재판결문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관도 합법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수관과 근친상간까지 합법화되었다는 내용의 에스더치 강연 내용을 두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수관 등 합법화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2010년 수관을 불법화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연 당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2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기존 법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인권위 권고법안부터 최원식 의원 법안에 대해서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발언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살펴보면 결론이 명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를 살펴보려면 특정 대상에게 괴롭힘, 특히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장혜영 법안의 제3조 4항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 각 목의 영역, 가부터 라가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이 영역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적대적, 무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을 차별행위로 보고 이것을 규제합니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제1호 각 목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면 이게 이제 차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각 목은 가부터 라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또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영역에서 동성애자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고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하지만 이 법에서 종교의 영역은 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더라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그 공공장소는 또 포함도 안 돼서 공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외쳐도 이 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 인권위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만든 이후 현재까지 장혜원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그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라도 이것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신앙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면 교회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세상에서 그것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양측의 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기독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수교회가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동성애 그냥 싫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동성애 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 싫다. 그렇게 그 정도 주장을 하면 좋겠어요. 괜히 동성애가 죄라고 설계하면 잡혀간다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네. 순진한 기독교인들을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 이런 것들 카톡으로 퍼나르기 전에 한번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